퇴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일종의 도달점으로 여겨져 왔다. 아침마다 반복되던 출근길의 분주함,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상사의 눈치와 동료들과의 경쟁은 종종 피로와 스트레스를 낳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일상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무게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떠나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 자유는 때때로 방향 잃은 무중력 상태처럼 우리를 고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른바 은퇴 무기력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감정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이상의 정체성 붕괴와 관계 단절의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부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체험해보고자 자발적으로 무직 시뮬레이션을 하며 자신을 관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7일간의 무직 실험. 누군가는 그 시간을 충만함으로 채우고자 하고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참기 힘든 지루함과 싸움이었노라 말한다. 단 7일의 공백이 만들어낸 감정의 요동은 은퇴 이후 수십 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미래를 조명하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 아래는 실제 일 없는 삶을 시뮬레이션해본 세 사람의 이야기다. 그들은 단 일주일의 실험을 통해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마주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자영업을 접고 은퇴를 준비 중인 이정열 씨의 이야기다. 그는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철물점을 정리하면서 곧 은퇴할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경험해보고자 출근 없는 7일을 시도했다.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지만 할 일이 없자 그는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오전 시간은 빨리 지나가지 않았다. 아내는 바쁘게 움직였고 자녀들은 각자 출근하느라 분주했다. 그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점심 무렵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몸을 움직였지만 허무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문득 자신의 존재가 투명한 유리창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도 무언가에 책임지지 않는 삶. 자유로울 줄 알았던 그 시간은 오히려 공허함과 허탈함을 가져왔고 그는 실험이 끝난 후 일이란 결국 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드는 구조였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은퇴 이후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체험 이후였다. 단순한 쉼이 아닌 구조 있는 일과 역할이 은퇴 후 삶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여성 김영순 씨다. 그는 직장을 다니 육아와 부모 간병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을 가정에서 보냈고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 자신만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은퇴라는 단어는 그에게는 익숙한 듯 낯선 개념이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만약 내일부터 완전히 무직 상태가 된다면 어떤 감정일까 궁금해졌고 7일간의 무직 체험을 스스로 계획했다. 평소 좋아하던 독서나 텃밭 가꾸기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이 전혀 의욕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를 돌보며 느꼈던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목표도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혼란스러웠다. 일과 가족이라는 외피가 벗겨진 순간 남은 건 자신을 지탱할 동력이 전혀 없다는 자각이었다. 7일이 끝난 후 그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오랜 시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자기만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심리 수업을 듣고 있다. 무직 체험은 그녀에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첫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젊은 40대 직장인 장민우 씨다. 그는 번아웃을 겪으며 회사를 휴직하고 7일간의 은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봤다. 그에게 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일하지 않고 보낼 시간을 체험하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험이었다. 처음 이틀은 달콤했다. 늦잠을 자고 카페에 들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며 그는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사흘째부터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느낌이 마음을 붙잡아줬는데 이제는 그런 끈이 없자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다음 날을 계획하지 않는 자신에게서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할 일을 통해 하루의 방향성을 확보해왔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실험을 계기로 그는 은퇴 이후 하고 싶은 활동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자각은 그를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쉼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경험은 단지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은퇴 후의 무기력은 단순한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시간의 구조가 동시에 무너지는 데서 비롯된다. 하루를 이끌어줄 루틴이 사라지고 사회 속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잃는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하는 사람에게만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은퇴자는 곧 쓸모 없어진 존재라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기 쉽다. 그래서 은퇴 이후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일처럼 나를 움직이게 할 루틴, 일처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일처럼 나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 7일의 공백에서 느꼈던 공허함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은퇴 후 삶의 축소판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의할 기회라는 것을 3명의 사례가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다. 은퇴 이후 무기력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이는 곧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자 목적, 지향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본질적 징표라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루틴은 어느 날 갑자기 제거되는 순간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향 잃은 공백을 남긴다. 인간은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기 이전에 우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에 빠지게 되며, 이는 곧 자존감의 붕괴, 소외감, 자기 효능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 이후 무기력증을 단순히 심리적 취약성으로 치부하는 시선은 오히려 더 큰 왜곡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 왜 찾아오는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장치와 개인적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데 있다. 은퇴는 일자리에서의 이탈이지 사회에서의 퇴출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 속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와 함께 자신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받아들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리를 잃었다고 느낀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설계해 왔는가에 대한 구조적 반영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삶을 구성한다. 그 결과 은퇴는 사회적 단절의 출발점이 되며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규정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무기력은 여기서 발생한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곧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무력감으로 번지며, 이는 점차 일상의 활력을 빼앗고 생애 후반의 활기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이 무기력은 새로운 기회를 내포한다. 즉,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조직하고 나를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공백 속에서 처음 싹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첫째로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손주 돌보기, 마을 자치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혹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배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도 충분히 유의미한 역할로 기능할 수 있다. 핵심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루틴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루틴은 인간의 행동을 자동화하며 자동화된 행동은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제공한다. 퇴직 이후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안을 유발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아침 루틴, 식사 루틴, 운동 루틴, 독서나 취미활동 루틴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실제로 은퇴자 중에서도 하루를 일정하게 나누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무기력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셋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일터에서의 관계가 사라진 이후 많은 은퇴자들이 관계의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직장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정서적 단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스스로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단, 학습 커뮤니티 등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자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은퇴 후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더 이상 일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은퇴자 수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이 삶의 활기를 잃고 사회로부터 단절될 경우 사회 전체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다. 은퇴자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60세 이후 커뮤니티 활동을 연계하는 공공 플랫폼, 고령자를 위한 교육 및 일거리 재배치 시스템, 중장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해 일하지 않아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만이 유능하다는 신화를 믿어왔고, 이는 은퇴자를 자연스럽게 소외된 존재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여전히 타인에게 영향을 주며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존재로서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결국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이동이다. 익숙했던 구조에서 낯선 구조로, 익숙했던 역할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익숙했던 시간의 흐름에서 재설계된 삶의 리듬으로의 이동이다. 이 과정이 힘겨울 수는 있지만 잘만 준비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그 어떤 시기보다 더 명확한 자기인식과 깊이 있는 삶의 감각을 선사할 수 있다. 7일간의 무직 시뮬레이션은 이 모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거울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미리 상상하고 실험해보며 계획하는 것이다. 무기력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